네. 경기창고와 함께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 프롬프트란 무엇인지 또 그 프롬프트를 사용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 존엄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기계와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AI는 인간의 생명, 정신,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사회의 공공성 원칙입니다. AI는 지능정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고 또 인류 보편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수단적 가치를 지니고 긍정적으로 인류의 삶과 번역을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이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10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세 번째, 다양성 존중, 네 번째, 침해 금지, 다섯 번째, 공공성, 여섯 번째, 연대성, 일곱 번째, 데이터 관리, 여덟 번째, 책임성, 아홉 번째, 안전성, 열 번째, 투명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인공지능의 한계와 주의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신 정보에 취약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아까 LLM 얘기했는데요. 학습된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생성하기에 최신 정보에 취약하고 검색 엔진과의 결합에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암묵지 처리 약점인데요. 감정이나 직관 등의 처리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지시 또는 예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또 프롬프트 사용할 때도 이 예시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단계적 추론에 취약합니다. 각기 다른 두 사실로 연관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약점을 보이고, 음, 제일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데이터 부족이나 부적확한 데이터를 학습했을 시에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진짜처럼 이렇게 대답해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죠. 다섯 번째, 개인화, 지역화, 연도 등 특정된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 보편적인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섯 번째,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미래 예측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향의 악순환인데요. 편향성 있는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만들어진 결과물이 또 다른 편향성 데이터로 재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좀 위험이 다른데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요즘에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고릴라를 많이 데이터 학습 동물들을 예시하다 보니까 흑인들을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있고요. 또 우리가 편향의 대표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일 났을 때 흑인을 더 많이 이제 범죄자로 취급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의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하나 중에 이제 이미지형 인공지능인데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GAN, 적대적 생성형 인공지능이라서 비지도학습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로서 가상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모델로 생성된 이미지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이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데 가능한 이미지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에 한번 예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오바마 대통령일까요? 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셨지만 딥페이크 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생성의 인공지능의 그 이미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 위에 주소를 치셔서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얼굴이 정말 맞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다시 플레이해서 네, 틀렸다네요. 왼쪽이 맞네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았대요. 왼쪽 이미지가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좀 더 자세히, 예, 맞았다고 합니다. 저보다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 LLM이라고 하는 들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2018년도에서 좀 2022년도까지의 차이를 보면 거의 10배 이상, 예, 1750억 개 정도의 단어들을 강화시키는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LLM은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걸 번역하고 요약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맞춤법을 교정해지는 것, 기는 것까지 하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이 텍스트를 쓴 걸 이미지로 출력하고 텍스트를 출력한 거는 오디오 TTS나 STT로 변형을 하고 또 의사 결정에서 결과값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빈칸을 채우는 것을 LM은 하죠. 그러면 얘가 공정성과 투명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과 안정성, 책임, 분명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LLM은 어떤 것들을 조금 봐야 될까요? 문맥 이해가 부족하고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결과물을 생성해내기도 합니다. 또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인종, 성별, 종교 등과 관련된 편향된 결과물이 생성될 수도 있죠. 결과물이 항상 완벽하고 일관성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접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해볼 텐데요.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대규모 생성 AI 모델은 많은 연산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 문제와 긍정적인 성능을 내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요. 아까 앞에서 했던 거짓말 이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게 만드는 이렇게 포장을 좀 잘하죠. 그래서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짜 것처럼 그럴싸하게 내놓는 것을 우리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작성하는 프롬프트란 무엇일까요? 프롬프트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자 프롬프트. 이 답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입력하고 또 상황, 용도, 맥락, 목표 등 결과물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 작성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그 설명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간결하되 명료한 표현으로 완성된 문장을 형태로 입력해 주는 것이 좋고 문체나 어조 등을 지정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해서 여러 번 걸쳐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기반의 정보를 명확한지 검증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쌍따옴표 등 여러 가지 등을 사용해서 지침과 정보를 구분하고 또 예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프롬프트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요. 생성의 AI에게 어떤 결과값을 내야 할지를 설명하기 위한 입력값. 전문적인 프로그램에서 프롬프트는 자연어를 입력하는 곳이죠. 그래서 AI 활성에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프롬프트에 춘추 전국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LLM 시장의 전망과 기업의 도입 전략해서 세미나들도 많이 여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을 한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주소에 검색해 보시면 언어학습 계획, 자기소개서, 제품의 장단점, 음악사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가서 한번 음, 시- 음, 여러분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프롬프트 입력 창에다가 원하는 뭐 질문이라든지 내가 작성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거기, 주민이 왼쪽에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항공편, 뭐 호텔, 유튜브 여러 가지들 이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드 3는, 어떤 거, 크로드 3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최신 인공적인 모델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클로드는 엔스로빅이라고 불리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건데요. 얘도 마치 첨부 파일을 넣어서 여러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백엔드 LM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로버X 네이버.com에 들어가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프롬프트 창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한글날이 10월 9일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만나자를 프랑스, 중국, 미국, 독일어로 번역해줘 했는데 빠진 부분 있죠. 몇 시에 만나는지 얘기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하다 보니까 초대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그런 문구를 프롬프트로 다시 작성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첫 번째 프롬프트 사용자가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출력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모델의 입력 테스트를 조정해 성능을 끌어들이는 방법. 또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반복된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 프롬프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클로버에 물어봤어요. 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도대체 뭐야? 150자를 정리해줘. 여러분들이 잘 강의를 듣고 이해를 못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또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답변으로 주었네요. 첫 번째 답변은 인공지능 모델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기술이야. 이렇게 나오고요. 비슷한 답변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 줬네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똑같은데 두 번째 프롬프트는 자연어, 코드,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답변이 두 번째 답변이네요. 자,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 첫 번째 본론만 말해야 합니다. 어, 앞에 뒤에 너무 서두가 기는 게 아니라 예시나 이런 거 전에 정확하게 본문을 말해줘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시대별로 정리해줘.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청중을 설정해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해줄 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시니어를 위해서 대상을 정해주고 작동 원리나 무엇을 구성을 말해줘.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좀 더 세분화해야 되고 또 긍정 지시문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또 청자, 어린이 청자를 위한 어떻게 구분해줘? 몇 살 어린이에게 설명해줘? 누구에게? 아까 시니어 대상, 청중을 대상을 정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라는 게 대상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딱 지정해주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좋겠죠. 또 팁을 설정하고 또 예시,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시 중심으로 프롬프트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시문이란 질문의 구성도 들어가고 인물을 또 어떤 것들을 인물을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약간 협박성, 간단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벌칙을 받을 거야. 이렇게도 해주시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편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대답이 편견이 없고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세요를 포함해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질문을 또 시켜서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게도 하고 질문에 답변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테스트를 추가하고 역할을 부여해서 네가 뭐 전문가야. 다음 질문에 어떻게 답할 거야. 이렇게 이제 그의 입장에 있어서 입장을 바꿔서 또 구분 기호도 사용하고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주고 또 출력 문구를 구성해주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텍스트를 개선할 수 있게 이렇게 또 키워드를 제시해서 다양한 단어들 여러 가지 거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 키워드를 써서 항목에 다 답변에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프롬프트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리튼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엔진 기반의 한국어 생성형 서비스인데요.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리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는 AI 검색, 이미지, 과제 업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질문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시대별로 정리해줘. 이렇게 그냥 시대별로 쭉 이렇게 정리해주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렇게 생성형 어, 인공지능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관련 유망 업종을 5가지를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생체 인공지능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자동화됐고 창의적 증대됐고 업무 효율성과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다. 그럼 유망 직업 5가지 됐던 이렇게 쭉 5가지의 직업을 선정해 줬습니다. 자, 다른 예시를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믿음과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을 또 10개 알려줘야 돼요. 10개를 쭉 이렇게. 믿음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견뎌낼 힘을 주는 충전소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스콧의 얘기를 해줬고요. 진짜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튜브에 원고 작성하는 것도 대신 해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아이의 생일 초대라든지 행사의 초대장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그 대상이 누군지, 누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지 정확하게 하면 더 잘 나오겠죠. 또 라임을 넣어서 삼행시를 지어달라고 하고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에서 인천에 대한 역사 발전, 여러분들 경기도에 관한 발전사를 10년 단위로 작성해줘. 뭐 나폴레옹에 대해서 일대기를 몇 년 단위로 해줘.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이 긴 작성한 것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줘. 하면 이렇게 표로 10년 단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자동차라든지 물건에 대한 것도 발전사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내는데 또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림도 그려달라고 하면 내가 어떤 토끼가 어디서 어떤 동물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 때는 머리 색깔은 무엇이고 뭐 몇 세의 소녀가 뭐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그림이 더 내가 원하는 그림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리튼에서 툴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판에서 여기 메뉴판 밑에 보시면 스토어라고 하는 거 클릭하시면 유형에 맞는 툴 보기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툴 만들기와 채법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 우리 프로그램인 챗 GPT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가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챗GPT 들어가면 영감을 찾으세요. 뭐 생산적인 미팅 한국어로 바꿨는데요. 지금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메시지 챗GPT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주제와 필요성에 대해서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쭉 나오죠. 경기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프로젝트. 필요성은 뭐 불균형하다, 사회적 고립,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신 건강의 문제, 뭐 해결책은 이러이러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사전에 먼저 질문했던 내용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얘기는 조금 다른 답변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계속 주지는 않는다는 것. 할 때마다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 커뮤니티 헬스 프로그램 필요하다. 이런 건강 위주로 나와져 있네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하고 어떻게 질문할지를 선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주제에 맞는 질문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질문하시고 나면 이게 또 그 질문 답변한 것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이 환경 문제에 또 관심이 있다. 환경에 관한 것을 포스터로 만들고 싶다 하면 그걸 여기 앞에 일단 이미지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대기온과 쓰레기 문제, 경기도 주변 환경 이슈입니다. 이런 걸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검색창에 클릭하면 거기에 맞는 환경 문제에 따른 이제 이미지를 도출해내죠.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나는 PPT로 만들고 싶다. PPT 초안을 만들고 싶다. 그 초안을 만들고 그 PPT에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기 이 목차의 PPT를 완성하기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다운되고요. 다운된 그 PPT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검색창에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 했더니 공모전에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또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해라 라는 것도 나오죠. 또 기한을 꼭 확인해서 기한 안에 작성해야 되겠죠.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하기 위한 팁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독창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 중심 또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비주얼 자료 그래픽이라든지 차트 한눈에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아이디어구나 라고 볼 수 있게 하라고 나오고요. 또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고 네트워킹 음, 우리 주변에 다른 참가자들하고도 같이 정보를 교환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팁. 네.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위에 있는 검색창 주소를 치시면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네,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 그래서 이렇게 건강, 문화, 여가, 환경, 생활 안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안에 또 들어가져 있는 세부한 곳에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와 또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 경기 창고 생성형 인공지능 AI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